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어, 뭐 이렇게 코스피에 비해서 이렇게 무너질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양쪽 시장의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 장이 하락한 것의 이제 배경에는 미국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크게 빠졌죠.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2.76%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계 부정 소식도 있었고 지금 한 이틀 만에 한 50% 정도 빠졌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지금 약세. 그래서 우리 오늘도 뭐 4% 넘게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이제 우리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지금 계속 약세 6만 원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렇게 장 분위기 전체 시장 분위기 전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갔던 이제 바이오도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그런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총 상위주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코스닥에서 묻지마 매도 폭탄이 그냥 막 쏟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바이오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의 하락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다 이제 뭐 수급이 완전히 뭐 돌아섰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다가왔습니다. 5일인데 아직도 엎치락뒤치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전혀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두 후보가 한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세계 그 시장을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나라들은 거의 뭐 대놓고 무시하고 아예 뭐 엄청난 무슨 세금 관세 폭탄 막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니까 한국 증시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약세를 계속 약화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해리스는 좀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이고 최초의 하여튼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되면. 근데 이제 이미지가 좀 약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트럼프에 비해서. 트럼프는 강하고 해리스는 좀 약해 보이고 그런 이제 트럼프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 그냥 즉흥적인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들고 근데 지금 세계 그 뭐 전쟁 중심의 어떤 정세라든가 뭐 중동이나 이스라엘 미국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다르겠지. 트럼프는 뭐 네타냐후가 뭐 또는 이스라엘이 그 완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세계 질서를 좀 정리하겠지. 뭐 이런 미국 강한 미국 무슨 지구 경찰 뭐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좀 강세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은 좀 그 전체적으로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빼는 것 같고요.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할 겁니다. 뭐 업종별로는 분명히 다르게 이제 움직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너무 큰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그 자금을 빼놓는 거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별로 그냥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100만 원 하던 종목이 50만 원이 갈 때는 50%가 빠지지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어려워지잖아요. 빠질 때 비중을 줄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외국인 기관이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산다. 그러면
개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외국인 기관이 사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나도 사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은 좀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고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지금 그 11월 5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빠진다는 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들고 간다? 매일 3%씩 5%씩 빠지는데 계속 들고 간다? 그러면 언제 그걸 채웁니까? 한 90%, 100%가 올라야 채워지는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반등이 나와도 본전을 차리기가 어렵다. 하락할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제1원칙이죠. 잃지 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방어를 잘 하는 게 이제, 그래야 기회가 올 때 총알이 남아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버틸만 하면 한 1%씩 빠지고 2%씩 빠지고 이 정도는 홀딩 해도 되죠. 근데 5%씩 10%씩 빠지면 그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냥 그 던져버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때 다른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애들 위주로 매수해서 채우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저도 오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만 빠지는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선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의 힌트는 될 수 있죠. 오늘 선물 지수가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약간만 줄여놓고 좀 지켜보자, 시간에까지 지켜보자 했는데 시간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만약에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30% 40%씩 빠지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못 파는 거죠. 이제는 이게 90% 100% 100%는 아니겠지만 80% 90%씩 하락을 해도 손실이 나와도 팔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딱 잘라내지 않으면은 예, 팔기가 어렵죠. 손실을 너무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면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주가가 빠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현금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 290 종목 올랐고 601 종목이 빠졌습니다. 0.54% 하락했고요. 코스피 100 보시면은 0.39% 하락했기 때문에 대형주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거. 대형주 이 정도면은 견딜만 했던 하루였어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은 393 종목이 올랐고 1189 종목이 빠졌습니다. 1.89%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 보시면 2.54%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팔았고요. 선물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0.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12% 조금 올랐네요. 1378원대 기록했고요. 자, 국제 유가는 0.95% 올라서 69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AI 수익성 우려 등으로 인한 해외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일본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의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총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며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글로벌 기술주 약세의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실적 또 회계 조작 이슈 등 기술주들의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과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기타 서비스와 제약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어쨌든 반도체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빠진 이 상위주 중에 하락한 종목이고요.
반면에 신한지주가 5%대, 기아가 2%대 올랐고 LG화학도 상승하면서 다시 시총 15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HPSP가 7%대, 삼천당제약이 2%대, 에코프로가 1.39%. 에코프로 어제 제가 방송 만들어 드리질 못했지만 에코프로 BM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유지를 했어요. 자, 반면에 리가캠바이오가 7%대 빠졌고 알테오젠과 리노공업도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보면은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삼성화재 우선주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까지가 2%대 올랐고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덴티움이 12%대, DI가 7%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삼현 상한가, 루미르 23%대, 휴리메이텍, 오텍이 8%대 올랐고 빠진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기타 서비스, 디지털조선 13%대, 클로봇 8%대, 메지온, 올릭스, 리가캠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결국 저 아래 보시면 알테오젠이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대장주잖아요. 이 기타 서비스 업종에 5%대 넘게 하락하면서 이 업종의 하락을 가져온 거예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현대약품이 3%대, 국제약품이 2%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명문제약과 녹십자가 6%대, 종근당바이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SCM생명과학이 상한가, 경남제약도 29%대, 비보존제약 7%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네이처셀이 24%대, 브리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화제약, 한국파마가 8%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아모레퍼시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리가캠바이오, 에코프로 BM 순이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한화, SNT모티브, SK오션플랜트, 삼성카드, 현대위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인텔리안테크, 하이로코리아, 나이스정보통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RFHIC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원래 신청해 주신 건 4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4종목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제 영상을 못 만들어 드렸고 어제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5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어제 발표한 잠정 실적 보면은 와, 적자 전환. 이 정말 에코프로 BM이 적자 전환이라는 성적을 내놓을 거라고는 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매출액도 71% 하락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어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제 그 이런 실적을 발표한 게 장 마감하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가의 흐름이 좀 우려가 되고 또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은 팔았어요. 6일 만에. 근데 기관이 63,000주 담으면서 특히 사모펀드가 담으면서 일단 16만 9,700원, 800원이 빠졌습니다만 17만 원 언저리에서 막았다.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주가 흐름이고요. 시간외는 보합인데,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뭐 800원, 900원 이렇게 빠지다가 마지막 호가에서 딱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은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21선에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21선과 61선이 만나는 자리. 근데 어제 오늘 다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주가가 그 종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바닥이 11선, 딱 11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뭐 더 빠졌다가 회복하면서 올렸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11선, 고점이 지금 21선 이 구간에서 한 5일 정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움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아래쪽 11선을 뚫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위쪽 21선을 깨고 올라갈 것이냐인데,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61선이 17만 2,400원이니까 뭐 대략 한 17만 2천 원 정도라고 보면, 고점이 한 이제 17만 2천 원 정도 되는 건데,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거든요. 이게 결국엔. 근데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4분기도 썩 마음에 들 만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올라가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4분기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2024년 망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4분기에 좋으나 안 좋으나 그게 뭐 큰 의미가 없고 25년도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이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그 실적 이 가이던스를 이제 뭐 제시해 주거나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에코프로 BM을 볼 때 4분기까지도 좀 별론데 1분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1분기부터. 그리고 25년도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컨센서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11선 바닥으로 가는 이 상황을 결국은 11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21선과 61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렇다면 9월 말 10월 초에 있었던 121선에서의 이 저항, 눌림 이런 것들을 깨려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 121선이 18만 3,800원이거든요. 대략 18만 4천 원쯤 되는 자리까지 일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에코프로를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도 역시 적자 전환입니다. 그런데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9%. 진짜 엉망진창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그런데 수급을 보면 어제도 외국인 샀고 오늘 외국인 더 많이 샀고 기관도 3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8만 원대 회복을 한 거예요. 7만 9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서 8만 원 회복을 했구나. 바닥을 잡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시간에는 0.5% 400원이 빠졌는데 뭐 600원, 500원 이렇게 빠지다가 막판 마지막 호가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79,700원 기록을 했고요. 일봉을 보면은 에코프로 BM과 약간 유사한데 에코프로는 갭 하락을 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11선을 회복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21선, 61선이 계속 있고 121선까지 있어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흐름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에코프로 살 거면은 에코프로 BM 사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주가가 3일 연속 빠지면서 19만 원 코앞까지 갔던 주가가 18만 원 초반, 오늘 뭐 18만 100원인가까지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계속 뭐 다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18만 원 정도를 바닥으로 계속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반등을 할 때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 오늘 이런 날에. 그래서 18만 결국 1,1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8만 원을 깨지는 않고 바닥이라는 걸 확인을 해줬습니다만 반등을 하려면 뭐 어떤 추가 모멘텀이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둘 다 그렇지 않았고 외국인이 샀지만 강도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만 원 바닥을 확인을 오늘 했는데 다음 주 초반에도 역시 18만 원을 깨지 않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에는 0.11% 200원이 빠져서 18만 9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어제 241선을 깨지 말았어야 되는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깼고 오늘 갭 하락 출발을 했는데 살짝 음봉을 만들었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약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약하지만 이제 바닥을 거의 잡았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원 자리가 보시면 8월 초에 있었던 그 장대 양봉을 만들 때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 241선 부근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번 더 음봉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아래쪽에 있는 481선을 향해 갑니다. 17만 2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음봉을 한 번 더 만들게 되면 481선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10,000원 넘게 빠졌습니다. 11,500원이 빠져서 어제 17만 원 넘었었던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시간에는 0.13% 200원이 올랐습니다. 15만 9,8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과 저점이 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60일선을 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0일선을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래쪽에 481선, 만약에 60일선을 바로 회복한다면 위쪽에 241선을 이제 향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481선은 14만 3천원, 그 다음에 121선은 18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힌트는 한 번 있었어요. 이 10월 중순에 똑같이 역시 60일선을 강하게 깼던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4일 날 바로 60일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60일선은 16만 2,500원, 400원 정도 되네요. 이 자리를 바로 회복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 할 일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88,000원 거의 9만 원이었던 주가가 6만 3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40만 주 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 하락의 원인,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애들은 기관인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CNC 인터내셔널 주가를 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에는 0.79% 500원이 더 빠져서 6만 3천 원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어떤 지점이 보입니다. 일봉을 보면 오늘 파란색 481선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7월 1일 날 14만 1,000원에서 오늘 63,300원까지 밀렸다가 63,500원에 마무리를 했죠. 뭐 반토막도 더 났고요. 이 정도면 이 원래 이렇게 근데 이 CNC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실적 전망 너무 좋고요.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도 거의 탑 한 3 안에 들어가거든요. 실적 전망 보면은.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누군가 팔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가 기관이고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팔고 있기 때문이다. CNC는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는데 자, 63,300원 오늘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481선 63,300원 정확히 터치하고 반등이 200원 차이지만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가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481선이 무너지면 뭐 추가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63,300원 이 481선 부근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81선 부근까지는 자석처럼 자석이 끌리듯 이 241선이 무너진 뒤에 그냥 곧바로 빠졌는데 이제는 여기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CNC 인터내셔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8%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물타기 할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괜찮거든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한 26%인가? 27%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은 바닥이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비중을 줄이거나 홀딩 한다기보다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보면은 미국 다우가 164포인트, S&P 500이 23포인트, 나스닥이 9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 업로드 해드리면은 개장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자, 지금은 다우가 230, S&P 500이 30, 나스닥은 100, 106
네. 106. 점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출발 예상되고요. 우리 증시도 월요일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좀 채워 넣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예, 한 주 수고하셨고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